안녕하세요. 이발톡톡TV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철도 테마 주도주죠. 현대로템 100% 수익 스토리, 이걸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면 어떠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라면 안 합니다. 저라면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아직 지금 되게 고평가예요. 되게 고평가고, 이 부분이 사업성을 입어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일단 버블은 확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버블을 확대하는 걸 먹자고 들어가는 거는 아까 영상에서도 올려드린 것처럼 미친 짓거리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땐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매매는 하지 않고 그런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버블을 확대해준다. 그럼 좋겠죠. 근데 그런 구간이 아닐 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덧글이 또 재밌는 게 달렸어. 철도주 중에 250% 수익 본 종목이 있었죠. 대아티아이라고 회원부 중에.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생방에서 철도 테마주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생방을 하다 거기 종목들 봐드리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방에서 철도 테마주로 현대로템 어떻냐고 여쭤봤었는데 걸리는 구간 많다고, 나 같으면 안 산다고 하셔서 안 샀더니 날라가네요. 눈물. 스스로 투자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내 말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냐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부분하고 이 철도에 대한 부분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기업 가치만 보고 얘기를 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저저번 주에도 제가 생방을 안 했으니까 거의 뭐 한 달 전이나 뭐 그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는 현대로템 주가 볼까? 현대로템 주가 보면 아마 말씀하셨을 때가 뭐 여기 어디였겠지? 저번 달에는 안 했으니까 항상 요 구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요 구간. 샀으면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높은 수익률이 만들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왜 이때 내가 나 같으면 안 산다 그랬을까? 아마 안 산다 그런 걸 떠나서 확인하고 사라 뭐 그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보면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을 보면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뭐 실적이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진입을 해라든지 뭐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업 내용으로 봐도 그렇게 일단 이걸로만 보면 안 좋은 게 없는데, 이제 보면 자, 시총이 지금 2조 2천억인데 이거 60% 빼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1조나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간 실적 보면은 2019년 20년도에 보면 투자할만 하거든요. 투자할만 해. 왜냐면 지금 시총이 2조 3천억인데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100% 이상 튀었으니까 1조 단위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지금 그거 보면은 기업 가치로 분석을 해보면은 투자를 해볼만 하거든. 근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언가 걸리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겠지. 생방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뭐 내가 그랬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그랬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난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뭐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거 수익 못 봤으니까 원래 얼마 사실라 그랬었는데요 하고 내가 그 돈 어떻게 토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지. 생방에서 나는 종목 봐드릴 때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 봐라. 나라면 안 하겠다, 나라면 하겠다, 이런 정도도 갖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내가 이제 하는 코멘트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속상해하고 하면 내가 이제 종목 상담 못하지. 내일 생방 할 건데 내일 뭐 HTS 무슨 뭐 저번 주처럼 그 점검 안 하고 하면 생방 할 건데 내일부터는 이제 생방하면 종목 상담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자, 주식들이 순환매가 마구 도네요. 자, 급등하면 저절로 손이 갑니다. 큰일이네요. 오랜만에 덧글 한번 보는 거예요. 덧글 그동안 안 봤었는데
큰일이네요. 저절로 손이 가면 어떡해요. 뭐 경험을 더 해봐야지. 깨먹든 단기 수익을 보든 뭐 이렇게 막 계좌 변동성이 크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런 거를 경험을 더 해봐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거고, 뭐 어떻게 단타의 신이 되면 단기 매매 해갖고 돈 많이 벌겠죠. 자, 영상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김성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종목을 제가 철도 주도주라 그래가지고 우리 방에서는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는 유리한 분들한테 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때 내가 사지 말라 그랬고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네. 말씀을 못 드리겠네. 아무튼 그래요. 왜 그때 당시에 사지 말라 그랬는지 그 뭔가 뭐 걸리는 게 있었겠지. 유상증자가 있었나?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내가 말해놓고 우린 샀으니까 우리는 산 회원분이 있었으니까 내가 나쁜 새끼인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무튼 그래요. 모르겠어요. 영상을 다시 돌려보지 않는 이상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지나간 일이라. 근데 생방을 하면 종목을 하도 많이 보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종목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피오너님 수익 인증이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일정금이라는 걸 맞춥니다. 종목당 금액, 종목당 보유 금액. 이거를 이제 일정금을 일정하게 맞추는 걸 기본으로 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들고 나왔고, 자, 일정금을 맞추지 못한 종목은 100% 수익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피오너님 이제 절반 팔았는데 10만원 산 거잖아요. 10만원 샀는데 우리는 이제 일정금이 60만원이에요. 피오너님 일정금은 60만원이에요. 일정금 60만원.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일정금을 일정하게 맞추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10만원짜리가 100% 수익 봤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10만원 수익이잖아. 근데 60만원짜리가 20% 손실 봐. 그럼 12만원 손실이잖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똑같이 수익 본 종목이 수익률이 더 커도 손실일 수 있는 확률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살 때는 이제 주식을 이제 채울 때는 일정금을 채워두고 만약에 거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 일정금만큼씩을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진 것만 보유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의 보유 금액은 일정하게 맞추는 게 확률적인 이점을 취하기가 유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철도 테마 주도주 언급을 했던 자리가 16,700원. 16,700원 전일 거예요. 이 전에 음봉 떨어지면 이제 뭐 담아가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봉 떨어지고 바로 샀죠. 바로 사셨어요. 이때 언급드린 이유는 이제 15,800원에서 한 10%나 올라와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면 담아볼 만한 자리였습니다. 이제 뭐 대장주는 철도테마 대장주는 대우에일인가? 이거는 뭐 우리가 안 샀던 거니까 꺼지라 그러고 또 이제 대아TI 뭐 이런 거 있어요. 대아TI는 이제 우리도 막 편입을 많이 했었다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분할 매도 포지션 잡아가면 되는 거고. 자, 보면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현대로템보다 대아TI가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이에요. 제 눈에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지금은 근데 현대로템이 더 나서요. 대아TI가 고평가가 더 심해. 근데 주도주는 덩치가 있어야 돼요. 대아TI 같은 경우는 시총이 훨씬 작은 기업이에요. 현대로템보다. 기업 가치도 훨씬 작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폭은 더 클 수 있어도 이 주도주가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취하죠. 돈으로 액수로 보면 더 많이 번단 말이에요. 결국은 남북한이 이제 뭐 철도에 대한 뭐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철도 테마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 영향력은 이제 뭐 대아TI 이런 거보다 현대로템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제 삼성 BH가 대장이잖아요. 이제 과거 2017년도에 이제 뭐 1000% 움직인 종목이 이제 BH 있으면 이게 대장이면
이제 IT에서는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미래 컴퍼니. 뭐 이거하고 이런 것들이 대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장 주면 이제 주도주는 뭐 있었어요? 주도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저는 항상 주도주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섹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보고 이제 주도주라고 저는 이제 칭하고요.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이제 대장주라고 칭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대장주, 주도주라는 것도 이제 기준이 없이 막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하는 소리예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한 게 얼마 없었고, 기업의 모멘텀이 입혀졌는데, 기업 가치가 아까 잠깐 본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시총이, 뭐 PBR이, 1배 미만이었고, 1배나 뭐, 그 수준 됐겠죠. 그러니까 뭐 가치 측면으로도 문제가 없고 보니까 장장은 이제 뭐 적자가 껴 있었는데 이제 미래 가치 보니까 예상 가이던스가 이렇게 좋게 나오잖아요.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뭐하고 할 거다. 그 구간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모멘텀도 입었으니까 이거는 고평가를 만들 수 있겠다. 라는 판단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죠. 단기적으로 이 적자 부분은 뭐 투자가 들어갔거나 뭐가 했겠죠. 그리고 2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이게 안 돼도 뭐 3분기부터라도 하겠죠. 그러면 지금 포인트로 봤을 때, 지금, 투자하기 좋은 포지션이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결론은 그래서 이 종목으로 100% 수익 봤다고 그걸 내가 자랑하려고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 항상 내가 투자를 할 때 이제 자금 운영을 하고 그 자산을 배분을 하고 비중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 우리 회원분들도 일정금에 대한 걸 헷갈리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왜 하는 거냐? 이게 뭐냐? 시스템에서 왜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나는 이야기를 하느냐? 확률의 이점을 취하기만 합니다.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금이 저는 이제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매매하고 보유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그 시스템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 거예요. 자, 일정금이라는 거는 종목당 매수금액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일정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딱 그만큼 딱 사는 거예요. 살 때. 이 종목이 좋은 포지션이 왔고 가치 기반에 투자할 만하다 판단이 들었으면 딱 똑같은 금액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금액만큼 똑같이 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액을 맞추면 확률적으로 수익 확률이 높으면 수익이죠. 근데 재수가 없으면 금액을 똑같이 맞추지 않고 어떤 거는 많이 사고 어떤 건 좁게 사고 이렇게 할 바에는 몰빵 투자하는 것이 나서요. 그러니까 어떤 거 많이 사고 어떤 거 조금 사면 이 조금 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많이 산 놈이 많이 올라주면 계좌는 올라가는 거고 많이 산 놈이 떨어지면 계좌는 또 빵꾸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항상 일정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비중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목별로 일정한 비중을 유지한 채 대응하는 게 가장 관리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일정금이라 그러면 매수할 때 100만원을 사고 10% 손실 중에 때 추가 매수를 할 때 추가 매수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도 일정금이라는 게 잡혔으면 쉽다는 거예요. 100만원이 일정금이어서 종목당 100만원을 사요. 내가 종목당 100만원 종목당 10만원을 사. 그래 금액을 좀 낮춰보자. 그래 종목당 10만원을 사. 그러면 이게 10% 빠지면 이게 추가 매수라 그러면 추가 매수를 물을 막 끝도 없이 태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한계를 줘야 돼요. 이 종목이 문제가 있으면 손실이 얼마가 잘라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이게 10% 손실이 났으면 이거 더 싸네? 10,000원 더 사는 거예요. 이거 10,000원은 너무 얘기가 그런데 리딩 계좌는 아무튼간 일정금이 10만원이니까 그러니까 10% 빠지면 10만원을 사는 거죠. 10만원 산다. 추가 매수를 10만원만 한다고 20% 빠지면 2만원 추가 매수하면 되겠죠. 20만원 추가 매수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종목들은 항상 손실 중인 종목들만, 추가 매수는 손실 중인 종목들만.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이 너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손실 중이었다가 손실을 다 메우면 어떻게 돼요? 그 20만원 메웠던 거는 이제 수익으로 잡히겠죠? 그럼 그만큼만 팔아갖고 일정금을 또 맞추면 되겠죠. 그럼 현금이 생기는 거고. 그 자금 유동성을 주는데 이 일정금이라는 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다. 일정 금액이라는 걸 맞추게 되면, 종목당 금액이라는 걸 일정하게 맞추게 되면 자금 관리가 굉장히 편리해져요. 여러 가지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차트 보고 뭐하고 사실 할 필요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일정금을 일정하게 맞춰가면서 계속 산다 그러면 바닥을, 예를 들어 내가 산 시점에서 더 산다 그래도 바닥에 근접하게 평단이 맞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확대가 됐을 때 100%를 기준으로 복리 수익을 본다 그러면, 복리 수익의 기준을 100%로 잡는다 그러면 수익이 100% 이상 확대됐을 때도 일정금을 맞춰서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100% 수익 중이다. 100만원씩이에요. 일정금이 100만원을 받았을 때. 일정금 100만원. 그 다음 100% 수익 종목. 한 종목 있고, 그리고 20% 수익 종목. 한 종목 있고, 마이너스 30% 손실 종목. 이렇게 종목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 수익 종목은 절반 팔면 또 10만원에 남죠. 절반 팔면 10만원. 100만원에 남죠. 자, 20% 수익 종목은 100% 갈 때까지 기다릴지, 지금 현금이 없어서 현금을 만들지, 이거는 이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0% 손실 종목은 어때요? 70만원이잖아요. 그럼 이거 100만원 팔아서 이거 30만원 태워. 그럼 일정금 100만원, 100만원 맞춰지죠. 그리고 70만원 수익이 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가만히 현금으로 놔두든지, 인출을 해서 쓰든지. 만약에 지금 장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현금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보태갖고 뭐 다른 종목 사든지. 할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진다는 거죠, 계좌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운영을 하는 적립계좌 시스템은 이 일정금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률 이점, 그리고 복리, 이 확률과 복리를 시스템에 입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확률과 복리, 이걸 시스템에 입힌 거예요. 우리 계좌 보면은, 보유 계좌 살펴보면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의 괴리를 보면 항상 손실금이 찍힌 게 수익 종목이 찍힌 거, 수익 종목의 수익이 찍힌 게 손실 종목보다, 손실이 찍힌 것보다 많으면 계속 수익인 거니까, 이 수익이 확대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리고 확률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목을 선정할 때 바닥주들을 위주로 취하는 거고,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종목을 쪼개는 거예요. 이 확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수익률을 키우고 싶으면, 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집중을 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때 그러니까 종목을 압축을 하면 압축할수록 이 확률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수익률은 커지고 계좌 변동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0% 수익 구간에서 절반을 팔게 되면 종목별 보유 금액은 일정하게 100만원으로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수익을 크게 확대하게 되면 하락폭을 키우더라도 계좌 변동성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 수익이 100% 손실보다 쉽다. 그러니까 100% 수익 보는 확률이 100% 손실 보는 확률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업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걸 장기적으로 우리가 포트를 유지하고 간다고 봤을 때 100% 손실이라는 거는 그 종목이 상장 폐지된다는 거잖아요. 이 상장 폐지될 확률이 있는 종목은 편입이 안 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를 할 때는 이 절대 수익, 예를 들어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리스크를 감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종목을 분산을 해서 그 종목들 중에 이제 튀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100% 수익 구간부터는 이제 원금을 회수했으니까 언제 내다 팔아도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수익 중이다. 절반 팔았어. 절반 팔았다. 그럼 이제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확대되면 나눠 팔다가 빠질 것 같으면 던져버려.
그러면은 던져버린 만큼은 내가 수익이 확보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100% 수익 중인 구간에서 50%가 빠지는 30%가 빠진 던져버리면 그 금액은 전부 다 수익인 거잖아요. 근데 100% 이상 확대될 때 그 수익을 챙겨가는 과정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입히는 게 좋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 이제 차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차트를 공부를 하면 이제 100%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확대할 때 포지션을 잡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카페에 공부방이나 뭐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점진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면 되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면 100% 이상 수익 가면 일정금 남겨놓고 팔아서 이제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100% 넘어갈 때마다 한 번씩 열어볼 때마다 100% 넘어가 있으면 그냥 팔면 돼요. 일정금 남겨놓고 계속. 그러다가 한번 뭐 무너져갖고 내 계좌에 현금 없고 뭐하고 하면 그냥 팔아버리면 되겠죠. 아니면 제가 리딩 시에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가면 팔면 되겠고, 리딩 계좌에 없는 종목들은 스스로 포지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까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피오너님이 잘못한 건 일정금을 채우지 않았으면 그냥 다 던져버려야지. 일정금이 60만원인데 10만원밖에 안 들고 있으면 이건 뭐 계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라면 다 던져버려요. 근데 이제 피오너님은 이거 뭐야, 이 100% 수익률 찍혀있는 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기념으로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는 그 일정금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수익이 확대됐을 때 계좌가 늘어나는 폭이, 수익이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커지고, 이제 손실을 이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종목이 손실이 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손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확률적인 이점을 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보면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주가가 이렇게 그냥 솟아버렸잖아. 그럼 이 자리에서 이 위를 뚫고 더 간다 그래도, 자, 확률적으로도 기업 지금 같이 보면 PBR이 한 1.7배 정도 돼가지고 이게 고평가가 더 확대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2019년, 2020년 되면, 19년 되면 예상 가이던스가 예상 실적이 단기 순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되니까 지금 뭐 시총이 2조 2천억이에요. 그럼 시장에 이렇게 치면은 이게 단기 순, 이제 PER로 봤을 때, 잠깐만, PER이 헷갈리네.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는 거야?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하는 거야?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PER이 뭘로 계산하는지 헷갈려갖고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뭐 네이버 찾아보면 되겠죠. 아무튼 PER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해요. 그래갖고 이게 예를 들어서 10배가 넘어가면, 단기 순이익의 시총이 10배가 넘어가면, 이거는 뭐 PER이 그냥 10배가 넘는 거잖아요. PER이 10배가 넘는 거다. 요렇게 되면 저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10배가 넘으면 PBR이라도 싸야 돼. PBR이 싼 거는 또 얘기가 달라. 그럼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조금만 좋아져도 좋아지는 미래 모멘텀이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해 볼 만해요. 근데 PBR도 높고 PER도 높으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이거는 편입하는 거는 내 기준에는 미친 짓거리라는 거죠. 이 종목은 이제 다시 보려고 그러면 지금 자리가 이제 31,800원. 이제 뭐 블록딜 이슈 나와갖고 이제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 이게 뭐 28,000원인가 이제 샀다 그러죠. 블록딜이 이제 체결되는 가격이 한 28,000원인가 된다 그러는데, 제 판단에는 저라면은 이거 2만원 미만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안 사요. 가진 자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영상 올려드린 것도 철도, 경협테마들 철저하게 버리라는 소리는 뭐냐면, 차라리 현대로템 살 바에는 삼성전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저는 굉장히 별로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고 개미주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매력이 지금 자리에선 떨어진다는 거죠. 과거엔 매력이 없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매매를 하고 뭐하고 하는 건 왜 그래요?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 뉴스를 보고 따라잡는다거나 아무런 공부가 되지 않고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잡지 말라는 거예요. 철도 테마 주도주는 맞는데 현대로템이 주도주는 맞아요. 철도 관련주 중에 시총이 가장 크고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도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편입을 한다 그러면 글쎄, 나라면 안 산다. 보지 말고 지금 좋은 것들 많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관심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또 이런 100% 이상의 복리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이제 쇼핑을 해야 될 때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